자, 반갑습니다. 3D 프린팅 활용 창의 융합 실습 수업의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진행할 부분은요, 쉐이프 이동 회전하기입니다. 쉐이프라고 하는 것은 3D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갖다 놓게 된 도형 하나하나를 쉐이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도형, 한국말로 도형 또는 뭐 저기 사각형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긴 하겠지만 일단 여기 우리 팅크캐드 안쪽에서는 세이프이기 때문에 점점점 세이프란 단어를 점점 많이 쓰는 걸로 그렇게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 하게 될 부분은요. 세이프를 이용을 해서 세이프를 이동하는 방법, 세이프를 이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회전하는 방법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 부분에 요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컵홀드라는 결과물을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 자료 보시면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3D 프린팅 활용 창의 융합 실습 세이프 이동 회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세이프라고 하는 것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작업 평면상에 올려지는 것들 모두를 다 세이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기억을 하실 텐데요. 거기에서 가져오게 되는 세이프들, 뭐 구가 있을 수도 있고 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세이프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세이프들을 거룩화 시켜진 것을 뭐 가져올 수도 있고 뭐 하나 따로따로 된 것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세이프들을 이제 이동하고 회전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하기 전에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인터넷 화면 하나 더 여셔가지고 팅크캐드를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팅크캐드 실행하시고요.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하나씩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 그 동작들의 형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실습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거든요.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것도 연습을 해보시고 제가 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동작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그것도 똑같이 따라해 보시고 하시게 되면 한 2번 정도 이동하는 작업 그 다음에 한 2번 정도 회전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작업하시는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팅크캐드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작업하십시오. 팅크캐드에 예를 들어서 5번 했을 때 돈 얼마 주고 10번 했을 때 돈 얼마 주고 이런 것 같으면은 연습하는 것을 뭐 횟수를 정해놓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얼마든지 많이 하시더라도 돈 내라는 이야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경비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드렸던 것이 그룹화와 그룹 해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룹화와 그룹 해제를 말씀드렸고요. 이 그룹화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개 이상의 세이프를 선택을 해서 한 개로 만들 때 뭐 2개 이상이니까 2개, 3개, 4개 막 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형태를 만들 때 그룹화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 해제라고 하는 것은 그룹화되어진 개체를 다시 원래대로 분리해낼 때 그룹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룹화와 그룹 해제를 하는 대상에는 기본 세이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세이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크게 2가지가 있죠. 보시게 되면 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구멍이라는 세이프가 있습니다. 구멍이라는 세이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자, 원통 이런 형태의 세이프가 있습니다. 솔리드 컬러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구멍을 형태를 만들고 싶을 때 어디 홀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속이 파져 있는 걸 만든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요 구멍 세이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솔리드 컬러의 세이프를 쓰시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구멍 형태의 세이프는 상자하고 원통 2개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드셔가지고 요것 자체로 그냥 세이프 상태에서 구멍으로 변형하는 것도 가능하죠. 속성창에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요거까지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트에다가 하트 구멍이 뚫혀 있는 그런 결과도 만들어 보셨고, 이름, 뭐 구멍을 뚫혀 있는 이름, 뭐 그런 형태로도 작업을 해 봤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해 드린 내용인데요. 혹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에 5회차 강의를 보시고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회차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회차 강의 내용은요, 쉐이프 이동 부분입니다. X, Y, Z 쉐이프 이동 부분인데요. 요 쉐이프 이동 부분은 말 그대로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해서 이동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겠지만, 혹시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동은 하긴 하는데 왠지 하는 찝찝한 게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질 않아요. 예, 그래서 X축, Y축은 움직이는데 Z축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X, Y, Z축으로 회전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것도 회전이 약간 조금 익숙해지면 굉장히 쉬운데요. 처음 하시는 분은 조금 서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들을 같이 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방금 설명드렸던 지난 시간 얘기한 거 있죠? 예, 거기 구멍 형태의 세이프를 가지고 세이프에 넣어서 구멍을 파내는 뭐 그런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능을 이용해서 컵홀더 만들기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게 되는 부분은 세이프 이동, 세이프 회전, 그 다음에 컵홀더 만들기 3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실습 위주니까 좀 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강의 영상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습할 수 있는 팅크헤드 화면하고 두 개를 같이 켜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팅크헤드 실행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바로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요. 혹시라도 지금 안 되신 분들은 로그인 하셔가지고 팅크헤드 로그인 하시고요. 작업평면 화면 들어간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평면 상태에서요, 상자를 먼저 하나 갖다 주십시오. 상자를 먼저 갖다 주시고, 제가 구도 설명을 할 과정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또 실제 동작을 화면을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때 같이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야기해 줄 부분은요, 마우스를 활용한 세이프 이동해서 X하고 Y까지입니다. 네. X하고 Y까지. X하고 Y까지라고 하는 평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팅크헤더 작업 평면 하면 부분적으로 확대를 해 놓은 부분인데요. 임의로 Y라고 하는 부분은 보시는 화면에서 이렇게 요 부분이 Y쪽 방향입니다. Y쪽 방향이고요. X쪽 방향은 보시는 쪽에서 평면 쪽으로. 이렇게 되는 방향이 X쪽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일 때 마우스의 왼쪽 버튼이죠. 마우스 왼쪽 버튼을 선택을 하게 되면 걔가 선택이 되겠죠. 상자가 선택을 하고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시게 되면 수평으로 움직입니다. 또 수평으로 움직이는데 얘가 위로 가진 않아요. X하고 Y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이걸 위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니까 Z축의 어떤 특정 위쪽으로 얘를 위로 올리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여기 상자에 보시게 되면 상자를 딱 선택을 해 보시게 되면은 상자 중간에 꽃갈 모양의 점이 하나 생깁니다. 이 꽃갈 모양의 점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움직이시게 되면 Z축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X축하고 Y축, 수평면에서 X축하고 Y축 부분만을 움직이고 싶을 경우에는 그냥 마우스를 이용해서 도형을 클릭해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기존에 알고 계시는 대로 수평면에서 X축, Y축 방향으로 움직여 주는 거죠. 움직여 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실 때 마우스의 왼쪽 버튼 사용하셔가지고 움직여 주시면 돼요. 움직여 주시면 되는데, 내가 요거를 좀 위로 올리고 싶다, Z축을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Z축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위쪽으로 올라가는 Z축을 이동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도형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중간에 나와 있는 꽃갈, 지금 확대해 놨는데요. 이 꽃갈 부분, 꽃갈처럼 생기는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에 마우스 올려놓으시게 되면 얘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바뀌면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동을 하시게 되면 Z축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Z축으로 이동한 결과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Z축으로 이동했는가? 라고 하는 게 좀 확인이 불분명하다 싶으시면 눈금자 갖다 놓으시면 되죠.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요. 눈금자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 이 상자에 Y 크기, X 크기, 그 다음에 Z 크기 나와 있는데 그 옆에 맨날 0으로만 표시가 되고 있던 지면에서 떨어진 간격, 지금 요거는 14mm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라온 간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요.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쭉 당기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X축, Y축, Z축 세 개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X축, Y축으로 움직일 때는 그냥 마우스 이용하셔가지고 왼쪽 버튼으로 얘를 클릭을 해서 상대를 클릭을 해서 움직여주게 되면 X축이든 Y축이든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건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로 움직이고 싶다. 어떤 위로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꼭지 모양 얘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움직여 주시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가 위쪽으로 올라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림자가 나오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확인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수치적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는 눈금자 이용하시면 돼요. 눈금자 바닥을 딱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얘는 밑에 바닥에서부터 해서 14mm 위로 올라갔습니다라고 해서 수치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은 세이프를 이동하는데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우스만 가지고도 X축, Y축, Z축은 이 꼭지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동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키보드로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키보드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세이프를 선택한 상태에서 세이프를 이동하고자 하는 세이프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때는 마우스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탭 같은 걸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쉬운 게 그냥 마우스죠.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방향키 사용하시게 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키보드에 나와 있는 방향키 상하 좌우에서 이렇게 4개의 키가 있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키보드에 있는 키 버튼인데 지금 여기서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버튼 누르게 되면 당연히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X축 이동하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위로 가는 버튼이나 아니면 아래로 가는 버튼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Y축 이동이 가능합니다. Y축 이동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Z축으로 움직이고 싶을 때 아까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요 꺽지를 체크하게 되면 클릭해서 움직이게 되면 Z축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키보드로도 Z축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키보드로 Z축 움직일 수가 있는데 키보드로 Z축 움직이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시면 돼요. 왼손을 사용하셔가지고 키보드를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왼손 사용해서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Y축으로 움직여줬던 위로 올라가는 키, 아래로 내려가는 키, 요 키를 누르시게 되면 도형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Z축에 변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또 구두 설명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세이프를 이동하는 방법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요. 하나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또 두 번째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냥 평면상에서 마우스 선택하는 개체를 세이프를 선택을 해가지고 움직여 주시게 되면 뭐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리고 싶다, Z축으로 이동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세이프의 중간에 있는 꼭지점 거기를 마우스로 딱 클릭을 해서 움직여 주시게 되면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아무런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세이프를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 방향키를 클릭하시게 되면 X축, Y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러다가 얘를 위로 올리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위로 누르시게 되면 얘가 위로 올라가요. 자, 그런데 마우스를 이용해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왜 굳이 또 키보드까지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시각적으로 이 정도 위치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조금 더 정밀하게 움직여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우스로 움직이는데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을 경우. 그때는 이제 키보드를 이용해서 움직여 주셔야 되죠. 키보드를 이용해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그런 목적을 해서 키보드를 가지고 정밀하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목적으로 해서 키보드를 사용을 하시는데 키보드 X축, Y축 방향키 상하좌우 그대로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Z축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상하키를 움직이시게 되면 Z축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팅커캐드에서 연습을 해 보셨겠지만 저하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팅커캐드 화면으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 팅커캐드 화면에서 이제는 이제 뭐 여러 번 반복을 하고요. 지금 6째 시간이기 때문에 실습한 것도 5째 시간이잖아요. 5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지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자, 대시보드에서 디자인 부분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뭐 뜨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클라우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얘가 설치가 되어서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움직여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 인터넷 속도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만들기 선택을 합니다. 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세이프를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연습이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시고 3D 디자인 클릭을 하고요. 가볍게 보시기만 하면 안 되고 같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가볍게 보시면서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세이프를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상자를 먼저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상자를 하나 갖다 놔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상자를 이동을 할 때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상자의 흰 점이나 까만 점, 다른 점 말고요. 점 말고 클릭을 해서 움직여 주시게 되면 상자를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자 이동하는 것 똑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상자를 선택을 딱 하시고 난 다음에 상자 중간에 보시게 되면 꼭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꽃갈 모양 생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점에다가 마우스 딱 올려놓으시게 되면 점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빨간색으로 딱 바뀌는 순간이 있죠. 이 빨간색으로 딱 바뀌는 순간이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네, 위로 쭉 올라가게 되죠. 위로 쭉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Z축으로 움직였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 그림자가 생겨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림자가 보이시죠? 그럼 얘가 지금 여기서 이만큼 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뜬 내용이 실제 얼마나 떴느냐 궁금하면은 자 사용하시면 돼요. 자 사용하셔가지고 눈금자 사용하셔가지고 개체를 딱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요 개체는 지금 요만큼 바닥에서 떴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5mm 떨어진 상태네요. 예, 바닥에서 15mm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눈금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개체의 크기를 또는 개체의 위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눈금자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그 이전 영상을 또 보시고 다시 한번 반복 연습해 주시면 충분히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요. 개체를 일단 이동하는 것 해보셨고요. 자, 그리고 키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보드도 사용하셔가지고 컨트롤키 쓰지 않은 상태에서 키보드 왼쪽, 오른쪽. 지금 제가 키보드를 움직이고 있는데 영상으로 보여드리긴 조금 곤란하지만 어쨌든 키보드 움직이면서 볼 수가 있겠고 키보드에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위쪽, 아래쪽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개체가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게 됩니다. 아마 마우스 포인터가 가만히 있고 요 상자가 움직이니까 키보드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아마 인식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개체를 움직이는데요. 이동을 시키는데 이동하는 방법을 마우스 이용하는 방법하고 키보드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움직일 때는 키보드 방향키 4개를 사용하셔가지고 X축, Y축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Z축, 평면상에서 위에 뜨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게 되면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사용하실 경우에는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로 움직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꼭지점, 꽃갈 모양 생긴 작은 꼭지점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서 움직여 주시게 되면 이 개체를 Z축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Z축 움직일 때는 XY축은 변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Z축 움직이시고 X축 따로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 반복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개체 세이프를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뭐냐면은 이 세이프를 회전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전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세이프를 회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꿔준다는 이야기죠. 방향을 바꿔준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쓰는지 이것도 이제 그 세이프에 들어와 있는 특정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은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되실 겁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설명 연결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게 되면요. 상자 그림이 두 개 있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뭐가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음,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는요, 앞에서 보셨던 그림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림하고 별 차이가 없고, X축, Y축 크기를 바꿀 수 있는 흰 점들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낚싯바늘 모양으로 생겨 있는 점이 있습니다. 낚싯바늘 모양으로 생겨 있는 점, 세 개가 나와 있죠.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개의 낚싯바늘 모양으로 생겨 있는 점이 뭐냐면, 마치 저 방패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회전시켜주는 점입니다. X축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느냐, Y축 중심으로 회전시키느냐, Z축 중심으로 회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어느 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시킬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이 세 개의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점을 잘 이용하시게 되면 내가 만든 세이프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시켜주는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X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요 아이콘을 클릭을 했거든요. 딱 클릭을 하고 나니까 여기 부분만 빨간색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방패 모양의 그림이 하나 이렇게 생깁니다. 방패 모양 그림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각도가 현재는 0도 움직여 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설명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마우스를 이용하셔가지고요.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쭉 돌리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돌아와요. 돌아가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22.5도 돌아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마우스 이용하셔가지고 크기 조절해서 크기를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했을 때도 그 수치가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 그 낚싯바늘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위쪽에 상자가 하나 생겨요. 글 상자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요 글 상자에다가 수치를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3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하고 나니까 30도 회전한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이프를 회전을 하는데요. 회전하는 방법을 지금 여기에서처럼 마우스를 이용해서 회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처럼 수치를 넣어서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또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세이프를 회전시키는 방법인데요. 회전시키는 방향이 세 가지 방향으로 됩니다.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X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X축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지, Y축을 중심으로 해가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지, Z축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회전축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화살표 모양으로 생겨있는, 낚싯바늘 모양으로 생겨있는 아이콘을 세 가지를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회전하는 각도값을 넣게 되면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실습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팅크캐드 화면으로 들어가고요. 자, 이 화면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상자의 상자를 선택을 해서 보시게 되면요. 상자의 한쪽 부분에 이렇게 낚싯바늘 모양의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 낚싯바늘 모양 아이콘에 딱 갖다 놓으시게 되면 해당하는 모양의 방패 같은 게 딱 생기죠. 예. 자, 여기서 한번 클릭해 보게 되면, 네, 방패 모양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 이제, Y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시키는 각도가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Z축 중심으로 해서 회전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시키는 게 되겠죠. 자, X축 중심으로 해서 한번 회전시켜 볼까요? 여기서 딱 나왔을 때, 방패 모양의 그림이 시계바늘처럼 딱 나왔을 때, 자, 나왔을 때 마우스 클릭을 해서 움직여 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회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Y축도 한번 해볼까요? Y축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회전하는 게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축을 선택을 하고 나면 지금 그림에서 약간 조금 밑에 내려서 보일 텐데요. 축을 선택을 하고 나면요. 그 위쪽에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는 대로 수치를 입력해서 회전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숫자가 나왔을 때 마우스 한번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옮기시게 되면 숫자 글자가 지금처럼 빨간색 숫자로 바뀝니다. 이 숫자를 마우스 클릭을 해주고요. 한 20도만 이동을 해보게 되면 20도 하고 엔터키 딱 치게 되면 얘가 또 싹 돌아가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개체를 움직이는 게 회전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화면에서 이 개체 이동하고 그 다음에 회전시키고 하는 연습들을 한번 해보시는데 어떤 개체를 갖다 놓든지 간에 관계없이 똑같은 동작을 하거든요. 똑같은 동작을 하니까 뭐 다른 개체들도 갖다 놓으시고 다른 세이프들도 가져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이제 방금 두 가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세이프, 도형을 이동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를 이렇게 회전하는 방법. 회전, X축, Y축, Z축 이렇게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이프를 회전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컵홀드라는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컵홀드라는 결과물을 만드는데, 그 작업하는 과정은 제가 이제 하나씩 그 같이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작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주 천천히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대로 따라가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면은 팅크패드 화면 그대로 열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서 큰 소리로 들으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팅크패드 화면 가시고요. 연습했던 이미지는 살짝 눌러주셔가지고 지워주시고 화면에 대충 뭐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홈 화면 눌러봐 주십시오. 네, 요 화면 누르는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가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컵홀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작업하셨던 요 내용에서 일단 이름부터 먼저 작업을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왼쪽 상단 부분에 있는 이름 변경하기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한글로 컵홀드라고 하겠습니다.
이걸로 컵홀더. 자, 컵홀더는 용도가요.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를 넣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얹는 그런 목적으로, 예, 뜨거운 종이컵을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컵홀더인데,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는 저하고 같이 만드시고, 거기서 좀 더 변형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을 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컵홀더 이름을 바꾸셨으면 이제 작업 공간에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 부분은요. 일단 원통을 먼저 하나 가져다 주십시오. 원통 가져다 주시고요. 자, 이 원통의 사이즈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눈금자라는 기능이 있었죠. 눈금자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원통의 흰 점을 사용을 해가지고 크기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수치에 입력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수치에 입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요. 눈금자를 사용을 합니다. 자, 눈금자 한 번 더 바닥에 딱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세이프의 크기를 알 수가 있죠. 현재 세이프의 크기는 보시는 대로 20 지금 제 것도 20, 20, 20이 되어 있을 건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관계 없습니다. 숫자가 지금 제 거 같은 경우에 18, 21, 20 나와 있는데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다 바꿀 거니까요. 자, Y축 쪽 값을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숫자 70으로 바꾸십시오. 70. 자, 살짝 길어지죠. 자, 그리고 X축 쪽 세이프의 X축 쪽 값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70으로 바꾸겠습니다. 70. 자, 그리고 Z축 쪽 값이 지금 2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클릭을 하셔가지고 50으로 바꾸겠습니다. 50.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원통을 하나 가져왔고요. 그 원통의 사이즈를 70, 70, 50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원통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받고 있는 도구는 눈금자라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원통 옆에다가 원통을 하나 더 가져오십시오. 원통을 하나 더 가져오시고요. 자, 이렇게 가져온 원통은 용도가 뭐냐면요. 지난번에 했던 구멍 형태의 구멍을 팔 수 있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다가 종이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홀을 만들 거거든요. 홀을 만들 건데 얘보다 조금 더 작은 형태의 원통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을 겁니다. 넣을 건데 종이컵이 통과가 되면 안 되고 종이컵이 앉혀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약간 위로 떠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 작업들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원통을 하나 가져와 주시고요. 이 원통은 앞에 만들었던 70, 70, 50 사이즈의 원통보다 조금 더 작게 만들겠습니다. 자, Y축 값은 64, X축 값도 64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에 만들었던 것보다 6mm가 작은 거죠. 6mm가 작은 거고, 그 다음 6mm가 작게 되면은 얘가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양쪽으로 3mm가 남게 됩니다. 그럼 결국 3mm 두께의 컵홀더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Z축은 지금 현재 20mm인데요. 이 20mm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50mm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얘가 바닥에 놓여져 있잖아요. 바닥에 지금 0 값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결합을 해가지고 얘를 구멍으로 만들고 결합을 시켜놓게 되면 구멍이 뻥 뚫려 버립니다. 자, 구멍을 뚫으려는 게 아니라 컵 홀더니까 컵이 놓여져야 되니까 구멍이 뚫히는 게 아니라 밑에 바닥은 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바닥을 3mm 정도 채우기 위해서 띄우겠습니다. 자, 3mm.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Z축 키보드를 이용하시고 움직이셔도 되겠고 마우스 여기 꼭지를 이용해서 움직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상자 두 개를 만드셨는데 두 번째 만든 상자는 64mm, 64mm, 50mm짜리 상자를 만들었고요. Z축 50mm짜리입니다. 그리고 띄워줬습니다. 띄워줬는데 3mm 정도 위로 띄워줬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구멍으로 설정을 바꿔버리십시오.
자, 그러면 얘가 구멍이 됐고요. 다시 화면을 조금, 네, 마우스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휠 버튼 돌려가지고 이 그 원통이, 구멍 형태의 원통이 앞에 만들었던 원통의 중간에 가도록 마우스를 움직여 봅니다. 딱 중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충 위쪽으로 이렇게 돌려봤을 때, 중간이구나 싶을 정도의 위치만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예, 움직일 때 키보드 사용하시고 움직이시면 좀 더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딱 중간에 안 해도 괜찮으니까 딱 중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은 제가 다음에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중간에 안 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원통 안에 구멍 원통이 지금 들어간 상태니까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구멍 원통 같은 경우에는 3mm 정도 바닥에 띄웠잖아요. 띄워진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고요. 이제 그룹화 시켜 보겠습니다. 그룹. 자, 그룹 하고 나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안쪽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바닥이 3mm 정도 두께의 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컵홀더를 하기 위한 몸체는 하나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손잡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는 간단하게 여기 세이프들 중에서 도넛 모양으로 생긴 있는 튜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튜버 하나 가져오시고요. 자, 그리고 이 튜브의 사이즈를 변경을 할 텐데요. 튜브의 사이즈는 Y축 값은 90. 자, 그리고 X축 값은 40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 손잡이가 이 컵 홀더에 종이컵에 받침이 되는 요 부분에서 얘가 세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손잡이가 돼야 되니까 얘를 일단 세워야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가 아니고 90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얘를 90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회전하는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지는 축이 X축으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점들 3개들 중에 보게 되면 점이 3개가 있는데요. 지금 요 점이 X축 점이고 요 점은 Y축 점이고 요 점은 Z축 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X축 점에 회전할 수 있는 기능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돌려도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90도 돌리는 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나와 있는 숫자 입력할 수 있는 곳을 사용을 해서 숫자 9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90 입력하고 엔터 치겠습니다. 자, 90도 딱 돌았었습니다. 자, 90도 딱 돌아서고 나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일단 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얘가 평면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90도 딱 돌았었기 때문에 중간을 중심으로 돌았었거든요. 돌아서다 보니까 바닥 밑쪽으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40이라고 나와 있죠. 마이너스 40이 나와 있는 게 지금 바닥 밑쪽으로 40mm 지금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거든요. 자, 40mm 내려간 상태니까 얘를 다시 위로 올려줘야 돼요. 그럼 얘를 숫자 0으로 바꾸겠습니다. 숫자 0. 자,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이컵 홀드 목적으로 사용을 하니까요. 얘를 키보드를 이용해서 움직여 주셔도 되겠고요. 선택을 하셔가지고 키보드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셔가지고 대충 이 정도면 되겠네.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렬 기능 같은 걸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돌려봐 가면서 위쪽에서 봤을 때 얘가 붙어 있구나. 근데 너무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안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종이컵 들어갈 때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위치를 대충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겹치게 들어오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우스 사용하셔가지고 아래, 위, 상하, 좌우 이렇게 돌려보시게 되면 얘가 뭐 이상 없네. 종이컵들한테 이상 없고 손잡이 이상 없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결과물이 다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일단 이게 제가 제시해드리는 기본적인 형태의 종이컵 홀드는 다 만들어졌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모델링이 끝난 거죠.
모델링이 끝난 거고 3차원 형태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거는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 자체를 이용을 해서 3D 프린트로 출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조금 더 달라져야 되죠. 일단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작업하셨던 대로 종이컵을 실제 받치기 위한 받침 부분,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이 다 따로따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다 따로따로 인식이 되거든요. 다 따로따로 인식이 되는데 여기에서 요 두 개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개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여기서 이 종이컵을 놓기 위한 자리를 구멍을 파내기 위해서 안에 종이컵 들어갈 부분을 파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기능이 여기에다가 구멍 원통을 하나 더 만들어서 파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요 손잡이하고 그 다음에 컵 부분하고 얘를 결합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Shift 키 누르셔가지고 손잡이를 같이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손잡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컵 들어가는 부분하고 같이 선택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룹 화 하시게 되면 얘가 딱 그룹화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룹화 됐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마우스 사용하셔가지고 컵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키보드로 움직여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키보드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두 개 같이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잡이하고 컵하고 같이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손잡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또 움직여 보시게 되면 손잡이하고 그 다음에 컵 부분하고 같이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시게 되면 뭐 작업 다 됐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3D 프린트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다 끝난 거죠. 자, 그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작업하시고 난 다음에 작업한 결과물을 프린트하고 싶잖아요. 프린트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내보내기를 합니다. 내보내기. 오른쪽 위쪽에 있는 내보내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내보내기 하시고 나면 다운로드 창이 나오게 되고요. 이 다운로드 창에서 3D 인쇄용에서 STL 선택을 합니다. STL 선택을 하고요. STL 선택을 하고 나면은 컵폴더 STL이 다운로드 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컴퓨터 폴드 열기 해서 보시게 되면 컵폴더라고 되어 있는 결과물이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까지 해가지고요. 일단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하긴 했는데 혹시라도 또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작업하셨던 부분들이 컵홀더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컵홀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들 중에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마우스 이용해서 컨트롤하는 것, 위치 옮기는 것, 그 다음에 그룹화 시키는 것, 이런 기능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앞에서 이야기해드렸던 쉐이프를 이동을 하는데 좌우로 상하로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Z축으로 움직이는 것, 그런 까지 고려하셔야 되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손가락 이렇게 하셔가지고 X, Y, Z, 예, X, Y, Z축 이야기했던 기억 나실 겁니다. X축, Y축, 그리고 Z축. 그리고 이 X, Y, Z축, 이 세 개의 축을 움직여 주는데 키보드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방법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룹화 시켜서 구멍 파는 방법 알려드렸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컵홀드라는 걸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컵홀드라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회전시키는 기능까지 사용을 했죠. 자, 첫 번째 진행했던 것이 원통. 그리고 그 원통의 속을 파내기 위해서 또 다른 원통을 가지고 왔는데 사이즈가 조금 작았습니다. 조금 6mm 정도 작은 원통을 가지고 와서 안에 꼽아줬고요. 그 원통의 형태는 구멍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결합을 시키고 나니 안쪽이 쏙 파져 있는 그런 원통이 됐죠. 뚫려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쏙 파져 있는 그런 원통이 됐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손잡이 형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제가 출력은 여러분들이 원하신다 그러면 출력은 해드립니다. 메일로 보내주시게 되면 출력은 해드리게 되는데 자기 색깔이 없잖아요. 자기 색깔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업했던 과정들을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면서 끝부분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제가 출력을 하시고 여러분들만의 선물이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방금 했던 종이컵 만들어지는 부분에 종이컵 홀더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추가 설명 몇 가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화면이 종이컵 홀더 만드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작업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원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통을 가지고 왔었고요. 이 원통의 사이즈를 70, 70, 50mm로 바꿔줬습니다. 원통의 사이즈 70, 70, 50mm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원통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처음에 가져왔을 때 20, 20, 20mm였는데 사이즈를 64, 64, 50으로 바꿔줬죠. 일단은 높이는 똑같은데요. 높이는 똑같은데 X축하고 Y축 값은 64, 64로 했습니다. 원래 했던 것보다 70mm로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작게 만들어준 거죠. 조금 더 작게 만들어주고 속을 파낼 목적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하나 더 추가됐던 부분이 3mm만큼 위로 띄워줬습니다. 위로 띄워줬는데요. 이렇게 값을 넣고 할 때 눈금자를 사용한다라는 것 이제는 익숙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속을 파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두 번째 만들어진 원통은 구멍 속성을 이용해서 구멍으로 바꿔줬습니다. 구멍으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이 구멍으로 바뀌어진 것을 아까 3mm 띄웠다 그랬잖아요. 3mm 띄워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X축, Y축과 조금 더 작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의 이 구멍으로 만들기 위한 것들을 자, 이렇게 원통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원통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그리고 넣어준 상태에서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실 때는 마우스를 이용하셔가지고 쭉 다 끌고 주셔도 되겠고 아니면 Shift 키 사용하셔가지고 선택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그룹화하게 되면 구멍이 뽕 파져 있는 속이 팍 파져 있는 형태의 원통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 작업들이요. 속을 파내는 형태의 결과물, 세이프를 만드는 작업들은 앞으로도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렇게, 튜브를 하나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튜브의 사이즈, Y축값 90mm, X축값 45mm, 두께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태를, 사이즈를 바꿔줬고요. 자, 그리고 얘 손잡이를 세워야 되니까, X축 회전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X축 회전을 시켜줬습니다. 클릭을 해서 쭉 돌려주고요. 여기에 값을 90도라고 숫자를 입력을 해줬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숫자를 직접 여기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를 이용해서 돌리셔도 돼요. 돌리셔도 되는데 마우스를 이용해서 돌리시게 되면 물론 정확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정밀한 작업도 가능합니다만은 수치를 입력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수치를 입력하시는 방법을 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작업이 됐고요. 작업한 결과를 가지고 마우스 키보드 이용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동을 하면 그리고 두 개를 결합을 시켜 놓게 되면은 컵홀더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컵홀더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다가 자기 이름이나 아니면 학과 이름, 뭐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 이런 것들을 구멍으로 만드실 수 있겠죠. 구멍으로 만드셔가지고 그냥 밋밋한 이 컵홀더에다가 어떤 특정 무늬 같은 것들을 넣으셔가지고 해놓으시면 훨씬 더 이쁘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메일로요. STL 파일을 보내주시고 카톡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출력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출력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컵홀더 만들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일단 작업했던 부분들은요, 이동하는 부분, 주 목적이 있었고, 회전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그룹 기능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컵홀더 만드는 작업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6회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